상처 주는 사람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마세요. 이 스크립트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이들에게 단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면 상대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큼은 오롯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곤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동안 그 상처를 혼자 사귀거나 애써 외면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과 인내는 종종 상대방에게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용을 약점으로 착각하고 더 쉽게 당신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내면이 타인의 무례함에 짓밟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당신의 단호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이나 당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의도적 가해자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반응을 즐기며 더 깊은 상처를 주려 합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을 깎아내려 당신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통제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습관적 가해자입니다. 이들은 악의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종종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셋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의 비수가 되어 박히는 무심한 가해자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이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발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그로 인해 상처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대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욱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 어떤 복수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면에 쌓인 불만과 상처는 결국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면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 메시지 I-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침착한 요청은 상대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솔직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단호한 거리두기입니다. 세네카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평화를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관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에 무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은 당신의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손절이라는 과감한 결단이 당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현명한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전략은 조용하고 단호한 무반응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던질 때 당신의 표정이나 태도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박하려 들지 마세요. 그저 그렇군요 라든가 알겠습니다 정도로 짧게 답하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아예 시선을 피하고 침묵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표정에서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표정하거나 심드렁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더 이상 당신을 자극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감정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들의 말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세요.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시시한 말장난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존감 높이기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할 때 타인의 말은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붙다는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스리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스스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들은 종종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한다면 그들의 말은 한낮바람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할수록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며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나가세요. 취미 생활을 통해 성취감을 얻거나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다지거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정신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명상, 독서, 자기 개발 등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의 경솔한 말들은 당신의 존재감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큰 지지자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때로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처받는 것이 유쾌할 리 없습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종류의 대우를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더욱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이로운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때때로 가장 가혹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됩니다. 상처는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상처 주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싸움이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만만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를 드러낼 때 상대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공격적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말보다 크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단호함은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당신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라오스는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이 내면의 힘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조용히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경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위에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단호한 변화는 결국 당신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 것이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